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드디어 기다렸던 상하이 봉쇄가 6월 1일자인가요? 풀렸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들이? 네, 그래서 6월 하순에 단계적으로 풀겠다 이러다가 네. 6월 1일 계속 확 풀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사이에 이게 중국이 고집 부린 거냐 하고 굉장히 얘기가 많았는데 네. 그 이유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공산당 고집보다는 고뇌다. 그래서 이거 왜 이랬냐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이에 누차 좀 짚어봤지만 서방 언론은 공산당의 고집 또는 시진핑이 상기 집권하기 위한 업적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안을 팩트를 보면 이제 네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경험이 독이다. 그래서 네. 경험이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우한, 시안, 천진, 심천 네 군데를 이제 인구 1000만 이상 되는 도시를 봉쇄해봤던 경험이 아마 상하이의 자신감을 불러일으켰지만 이게 오미크론이라는 것의 특성을 이걸 너무 낮게 평가했다. 변수를 통제하지 못했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경험이 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패착이었고 결정적인 것은 백신이 이게 중성 백신이 불활성 백신이 오미크론에 안 먹혔다는 것 그리고 이게 통제력을 사회주의과 중국의 통제력이 문제가 아니라 통제력을 뛰어넘는 오미크론의 그 속도 이게 이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격리해서 분리해서 처리하면 끝났어야 되는데 이게 격리 분리하는 과정에서 7배나 빠른 속도로 오미크론이 무증상자가 또 확산해버리는 것,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통제력보다는 바이러스가 더 셌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코로나 확진자가 2020년 1월에 이제 발생을 했다가 이게 2022년 2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3월에 확 올라가서 4월에 피크 치고 내려오는 거죠. 네. 그래서 고전에 이제 홍콩에서 그 오미크론이 번졌을 때는 한 4주 만에 이걸 안정화시켰어요. 근데 이제 이게 중국 본토로 상해로 올라오면서 이게 8주가 걸렸습니다. 거의 2배 가까운 시간이 이제 걸렸고. 그래서 그 이유는 이 오미크론 이전에는 중국 백신이 아주 잘 먹었고, 금년 2월까지는. 근데 오미크론이 등장하면서 이게 백신이 안 먹었던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는 것은 이게 상해시 정부의 정책 판단 미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이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푸동의 북쪽에서 지금 사진인데 네. 황포강의 왼쪽 높은 빌딩 보이는 게 푸동이고 오른쪽이 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방민주 탑에 올라가지고 많이 구경하는데 동방명주에 있는 여기가 푸동이고 건너편이 푸서인데요. 그러니까 상하이의 대표적인 마천루죠. 그렇죠. 네. 그래서 황포강을 우리 같은 한강을 사이에 두고 강남하고 강북 나르듯이 이제 상하이 같은 경우는 서쪽하고 동쪽을 나눈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해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이것이 이제 두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강남하고 강북 나눠서 이제 격리 조사 이런 걸 했다가 그 격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확 퍼지는 바람에 이게 나누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었던 네.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놓고 보면 그 사이에 2021년 들어서 북경, 천진, 광동, 길림, 산시, 상해 6군데가 다 이제 확산이 있었고 도시 봉쇄가 있었어요. 근데 보면은 길림성이 이제 좀 많았고 그 다음에 상해가 절대적인 숫자가 많았고 나머지 지역은 북경이라든지 천진이라든지 이제 심천이라든지 시안 같은 경우는 절대 숫자로 보면 이게 100명, 500명 미만이에요. 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지린성하고 이 상해 두 군데가 가장 큰 문제였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안 퍼지게 잘 막긴 한 거네요. 그렇죠. 통제를 한 건데 보시면은 이게 지금 그 상해하고 길림성을 뺀 네. 나머지 북경, 천진, 광동, 산시를 보면 그 광동이 한 200명 조금 넘어갔었어요. 피크 때. 그래서 나머지는 다 100명 이하로 갔는데도 이것은 이제 겁먹고서 도시 통제를 했던 거죠. 어디 쪽일 때 너무 과했고 어디는 좀 실패했던 게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금 상해 같은 경우는 처음 상하이시가
발병한 지역에만 이제 봉쇄를 했던 부분 봉쇄를 했다가 그게 이제 안 되니까 동서로 봉쇄했다가 전면 봉쇄하면서 사실은 실기 타이밍을 놓쳤던 거죠. 네.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이 바로 이제 온 동네에다가 지금 아래 그림이 테이프 치고 이제 밖으로 못 나오게끔 이제 작업하는 거고, 위에 그림이 이제 주민들이 밖에 못 나오게 철망을 다 치는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뭐 결국은 이게 상해가 그 3월 말에 이제 A, B 지역 나눠서 황포강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을 따로따로 이제 검사해서 진도를 나갔고, 그래서 뭐 그 사이에 이동금지, 집밖 출입금지, 재택근무, 등교금지, 그리고 전수조사, 이제 이걸 계속적으로 사실은 반복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왜 상해가 당초에 6월 하순에 완전 해제를 하겠다고 그랬다가 6월 1일 날 바로 해제를 했냐 그러면 확진자 수예요. 지금 2월 10일 날 중국 전체 확진자 수가 176명인데 5월 31일에 131명이에요. 그래서 오미크론 확산 이전 단계로 지금 돌아간 거죠. 전체. 그렇죠. 숫자가. 그리고 이제 상해만 놓고 보면 2월 18일, 19일이 18명 발병했어요. 네. 근데 5월 31일 날 보면 15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정상으로 회복을 했다. 이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비중으로 보더라도 전체 이제 확진자 중에서 상해가 2월 19일에 보면 이제 한 10% 차지하다가 이게 피크 때는 뭐 한 70%가 넘어갔어요. 네. 그러다가 이게 다시 이제 10%대로 떨어져 준 것이 이제 상해는 정상 회복이 됐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상해시 정부나 중국 정부가 판단을 했던 걸로 보여지고, 네, 그래서 상해 확진자 수를 보면 이게 2만 7천 명까지 갔던 게 4월 초순인데요. 네. 이게 15명으로 이제 줄었고, 이제 상해가 줄면서 중국 전역도 2만 9천 명에서 131명 선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명대라고 하면 이걸 31개 성으로 나눠야 되니까 이제 중국으로서는 통제 가능하다. 네. 그리고 상해 같은 경우에 무증자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최고 피크였을 때 거의 95%가 상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떨어져가지고 이제 10%대로 떨어졌고, 그래서 상해가 안정되면 중국 전역이 안정되는 데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상해를 이제 봉쇄를 지금 해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 상해 이외 지역은 어떠냐를 보면 되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빨간 깔, 요게 이제 상해 이외 지역인데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한 5천 명 가까이 이제 4월 초순에 발생을 하다가 요게 이제 5월 말 기준으로 116명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으로서는 이제는 정상화됐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재미난 건 그러면 상해 사람들이 이 봉쇄 해제를 하고 나서 6월 1일에 뭘 먼저 했냐. 이제 그걸 보면 첫 번째 왼쪽 사진이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밖으로 못 나오게 상가든 아파트든 거기다 칸막이를 했던 거를 지금 다 뜯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아주 재밌는데 이게 머리를 깎고 있습니다. 아, 이발을 못했군요. 그래서 두 달 반 정도까지 이제 아주 시원하겠습니다. 머리를 깎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 미장원 이발 써도 풀이지만 이제 동네 그냥 길가에 또 거리 발사가 있거든요. 노천 이발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이발사한테서 지금 머리 깎고 있는 게 가장 눈에 띄는 거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14시간 전에 상하이 그 푸동에 네. 동명주 앞에 보면 우리 고수부지처럼 그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빈장 따다오라고.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아침 운동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중국이 보면 이 꽃을 그렇게 많이 가로수로 많이 심어요. 근데 뭐 2달 동안 이거 가로수 다 죽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로수 다 교체 작업이 뭔가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이제 이것도 갈아치워서 깨끗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역시 남는 건 사진이다. 이제 그 푸동에 이제 갈 수 있게끔 하니까 와이탄도 그렇고 거기서 이제 젊은이들이 사진 찍는 이제 모습도 있고요.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지하철하고 그 버스, 그 대중교통수단의 이제 정상 운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8호선
그 여기인데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제 퇴근하고 있고 그러나 풀었지만 다 마스크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그 상해가 그 전면 봉쇄에서 이걸 풀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위드 코로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짚어봤지만 이게 중국이 칭링, 제로 코로나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걸 이제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뭐 동태적 위드 코로나, 그 다음에 사회적 위드 코로나 이렇게 말을 바꾼 건데 지금 얘기한 중국이 이제 풀겠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 제로 코로나. 근데 네. 이건 우리식으로 하면 위드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이 감염된 지역하고 감염 안 된 지역을 완전히 분리해서 감염 안 된 지역에서 이제 더 이상 추가적으로 무증자가 안 나오면 요게 클린화됐다고 보는 것이고 감염돼서 요 분리해서 통제하고 있는 지역은 여전히 감염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제로 코로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사회적 감염 이게 제로인 상태, 그 상태고 요게 이제 다른 지역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중국이 지금 제로 코로나를 달성을 해서 이게 봉쇄를 풀었다 그러지만 그거는 이제 그 말장난 그렇게 봐야 되고 우리처럼 지금 위드 코로나로 전환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네, 상해 봉쇄가 풀렸습니다.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 6월일을 전격적으로 풀었는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거에 대한 경제적 효과 이것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